예, 안녕하셨습니까? 지난 10월 1일이 국군의 날이었지요. 매년 국군의 날 행사를 우리가 관심 있게 보곤 했었는데 올해는 추석 연휴가 있는 바람에 추석 전에 이제 국군의 날 행사를 아마 하게 된 것 같아요. 국군의 날 행사를 보면서 제가 깜짝 놀랄 만한 구호를 보게 되었는데 제가 빨간 글씨로 힘이라고 표현을 해놨는데요. 힘에 의한 평화라고 하는 구호가 등장을 했어요. 힘에 의한 평화라고 하는 구호는 가톨릭 교회의 평화에 대한 가르침에 가장 크게 위배되는 표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가톨릭 교회는 어떠한 경우든 생명, 평화에 관한 입장은 절대로 물러설 수가 없는 그런 신앙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힘에 의한 평화라고 하는 이 구호와 요 며칠 사이에 여러분이 계속 뉴스를 통해 보고 계신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지역의 그 가슴 아픈 소식들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자, 팔레스타인, 라틴 발음으로는 팔레스티나, 성서적으로는 팔레스티나라고 발음하는 것이 더 자연스러운데, 현대에서는 팔레스타인이라고 발음을 합니다. 저는 팔레스티나라고 말은 할게요. 표현은 쓰지만. 이 지역은 1차 세계대전, 그러니까 1914년부터 18년까지죠. 1차 세계대전 당시에 영국, 프랑스, 러시아 이렇게 한 편을 먹었고, 독일, 오스트리아, 그리고 오스만 제국이라고 하는 쪽이 또 한 편을 먹었을 때, 자, 1차 세계대전의 시작과 그 과정에 대해서는 한번 찾아보시면 좋겠고요. 전쟁 중에 영국이 꾀를 내게 되는데, 이 영국의 꾀는 슬기로운 꾀가 아니라 아주 비겁하고 치사한 꾀였어요. 영국은 두 가지를 원했습니다. 자, 이집트를 지나서 오스만 제국과 전쟁을 하던 중에 영국은 먼저 아랍 세계의 아랍 지역의 군사적인 힘을 원합니다. 동시에 이스라엘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자본금과 전쟁에 유용한 필요한 지식, 이런 것들을 원했죠. 영국은 두 가지를 각각의 민족에게 요구하면서 이 전쟁을 이기게 되면 당신들에게 민족 국가를 세울 수 있도록 영국이 도와주겠다라고 약속을 했어요. 그런데 비겁하게도 같은 땅을 놓고 두 사람에게 분양을 하게 되었던 거죠. 그것이 지금의 팔레스타인 지역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1차 세계대전이 끝났을 때 팔레스티나 지역의 주인은 영국과 프랑스였죠. 사기를 친 거예요. 그렇게 황당한 상황으로 원래 그 땅에 살고 있던 팔레스타인 지역의 주민 아랍 사람들과, 그리고 계속해서 전 세계에서 이주해오고 있는 유다인들이 공존하게 되었던 거죠. 하지만 점령은 영국이 하고 있었고요. 그러던 와중에 두 번째 세계대전이 일어나게 되고,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유다인들이 독일에서 굉장히 큰 희생을 당했죠. 그러면서 점점 더 많은 유다인들이 약속의 땅에, 시오니즘이라고 합니다. 약속의 땅에 민족국가를 건설하고 싶은 열망이 점점 더 커지게 되죠. 하지만 영국은 역시 2차 세계대전이 끝나갈 무렵에도 똑같은 짓을 합니다. 어떨 때는 아랍인들을 억압하고 어떨 때는 유다인들을 억압하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 이들의 관계를 점점 더 악화시키게 되죠. 2차 세계대전이 끝났을 때에
UN 세계기구는 이 팔레스티나 지역에 반반 두 국가의 설립을 제안하게 됩니다. 팔레스티나 민족국가와 유다 민족국가 두 국가가 공존하는 안을 내게 되죠. 하지만 두 민족 모두 이 안을 거부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아랍 사람들 입장에서는 아니 90% 이상의 땅을 이미 우리가 점거하고 살고 있는 곳에 반반 살자는 얘기는 사실상은 반을 내어주자는 주장이었기 때문에 받아들이기가 힘들었고, 유다인들은 점점 더 많은 유다인들을 불러 모아서 모든 유다의 땅, 다시 말하면 팔레스티나 지역을 가지고 싶었기 때문이었죠. 자, 2차 세계대전 이후에 그래서 이 유엔의 공존 제안은 깨지게 되고 유다 국가는 건립이 됩니다. 그리고 그 지역에 원래 살고 있던 주민들은 황당한 상황을 맞이하게 된 거죠. 자, 그 이후에 4번의 중동 전쟁을 치르게 됩니다. 이스라엘과 그 주변 아랍 세계와의 전쟁이었는데, 이 4번의 중동 전쟁에서는 역시 영국과 프랑스의 개입도 있었고, 이집트와의 다툼이라든가 혹은 그 이후에 수에즈 운하를 둘러싸고 또 다시 새로운 세계의 강대국이 되었던 소련과 미국의 개입으로 오늘날의 어떤 모양새가 굳혀져 가게 되는데요. 결론적으로 오늘날 이 팔레스티나 지역은 해안가에 아마 제주도의 3분의 1 정도의 크기일 거예요. 길쭉하게 제주도 3분의 1 지역에 가자지구라고 하는 200만이 넘는 인구가 다닥다닥 모여있는, 크기는 제주도가 지금 한 60만, 70만 될 거거든요. 60만 정도 될 거거든요. 그 3배의 인구가 3분의 1에 사는 거니까 지금 제주도의 9배 많은 인구가 산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다닥다닥 붙어있는 해안가 가자지구와 그 다음에 요르단강 서쪽에 있는 서안지구라고 하죠. 이곳에 팔레스티나인들을 몰아놓고 가두어 놓고 이제 유다인들이 이 땅을 점령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자, 그런 와중에 여러 가지 평화를 위한, 평화로운 공존을 위한 협상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왜냐하면 계속 끝없이 전쟁이 일어나니까요. 서로가 힘들었던 거죠. 80년대에 평화협정에 다다르게 돼요. 그런데 평화협정에 90년대인가요? 90년대겠습니다. 평화협정에 다다르게 되는 과정 이후에도 유다는 유다대로 자기 정착촌을 팔레스티나 사람들의 서안지구에 계속 짓게 되고, 이에 대한 반발로 원주민이었던 팔레스티나인들은 인티파다라고 부르는 이 아랍어를 영어식으로 바꾼 건데요. 민중봉기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유다인들이 계속해서 자신의 영토를 넓혀가고 평화협정을 지키지 않았다라고 하는 이유로 팔레스티나인들은 무장봉기와 이제 해서는 좋지 않은 테러와 같은 여러 가지 행위들을 벌이게 되죠. 이 두 민족 국가 사이에는 끝없는 폭력의 수레바퀴가 돌아가게 되었는데요. 자, 지금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거슬러 올라가서 영국에게 모든 것을 책임져라. 그렇게 하기도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고요. 원래는 그 땅에 아랍인들이 살았으니까 이스라엘이 나가라. 그럴 수도 없는 상황이고요. 또 이스라엘 입장에서 원래 살고 있던 팔레스티나 지역 사람들에게 다 떠나라. 그럴 수도 없는 입장이에요. 이것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 문제는 극우주의라고 하는 극단적인 민족주의 세력입니다. 이것은 팔레스틴 지역에서는 하마스라고 하는 현재의 선거로 선출된 정부예요. 그렇긴 하지만 이 하마스는 극우주의 성향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팔레스티나 지역의 극우주의도 좋지 않을 뿐만 아니라 더더욱
유다 지역의 극우주의 세력도 좋지 않습니다. 평화협정을 이끌었던 이스라엘의 라빈 총리라고 하는 사람은 이스라엘 극우주의에게 암살을 당했거든요. 이 극우주의는 서로 이런 입장을 가진 거예요. 너를 없애버리겠다. 내 땅에서 꺼져라. 이런 거거든요. 자, 이제 이 끝없는 폭력의 수레바퀴를 어떻게 멈춰야 할 것인가? 어떤 국제사회의 적절한 개입으로 평화로운 공존을 어떻게 모색해야 할지를 우리도 고민해야 할 텐데요. 저는 어떤 한 편을 들어서 어떠한 폭력이든 정당화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손쉬운 평화라고 하는 건 없는 것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한편으로 이런 팔레스틴 지역의 아픔을 보면서 다시 한번 우리나라 국군의 날의 힘에 의한 평화라고 하는 구호를 떠올려 봅니다. 2018년이지요. 2018년에 남한과 북한의 정상들이 만나서 여러 가지 평화를 위한 협력을 모색했습니다. 그에 대한 결과로서 2018년 9월 19일 날 이걸 뭐라고 부르죠? 지금 용어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이 5가지 약속을 하게 돼요. 어떤 약속을 했냐면 남북 간의 국방부 장관끼리의 약속이었는데, 첫 번째는 적대 행위를 중지하자. 대량 훈련이라든가, 북한이 굉장히 무서워하는 것 중에 하나가 미군이 포함되어 있는 대량 훈련이거든요. 훈련이라든가 접경 지역에서의 사격 연습이나 혹은 정찰 등등을 중지하자. 두 번째는 이 비무장지대는 한국전쟁 이후에 지금 휴전협정 중이잖아요. 이 휴전협정 중에 가장 잘한 일을 꼽으라면 이 비무장지대를 설정한 것을 꼽거든요. 이 비무장지대를 더 나아가서 평화지대로 만들자라고 하는 얘기도 했고요. 서해의 북방 한계선이라고 임의로 그냥 자기 주장으로 미국 군인이 그어놓은 가상의 선이 있는데, 이 지역을 평화수역으로 만들어 봅시다. 공동어로 남북 어민들이 같이 물고기를 잡는 거죠. 이런 평화수역 이야기도 있었고, 교류와 왕래를 더 하기 위한 군사적인 조치들에 대한 얘기도 했었죠. 궁극적으로는 상호 군사적인 신뢰를 구축하는 약속을 남북 간에 했었고, 이걸 9월 19일 날 했기 때문에 남북 군사 합의라고 부르는데요. 이 남북 군사 합의를 필요 없으니까 집어치우고 갖다 버리고 더 강한 힘으로, 여기서 말하는 힘은 우리의 자주적인 힘을 말하는 것도 아니고요. 우리를 침략했던 일본에 우리를 도와줄 기지가 있다거나, 전혀 그럴 마음이 없고 그렇게 하겠다고 말하지도 않는 미국의 핵무기를 가져다가 평화를 보장받겠다는 이런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한편으로는 씁쓸하고 한편으로는 한심합니다. 힘으로 얻는 평화는 우리 교회가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는 구호예요. 한쪽을 다 죽이거나 그 땅에서 몰아내는 것은 우리가 평화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평화는 공존이고 끝없는 노력일 텐데요. 자, 새롭게 통일부 장관에 임명된 분이 마치 이스라엘의 평화협정에 앞장섰던 총리를 암살한 극우주의자와 같은 발언을 자꾸 하고 계세요. 군사협정을 없애고 더 강한 힘으로 북한을 압박해서 평화를 이룩한다. 이건 통일부 장관이 할 말은 아니거든요. 너무 염려가 되고요. 그냥 속이 상한 게 아니라 저는 굉장히 불안합니다. 우리나라가 너무 전쟁을 향해 치닫게 되는 이런 상황이 전 너무 좀 좋지 않은데요. 봉쇄당해 있는 사람들의 삶을 생각해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사실 북한은 팔레스틴 지역의 사람들과 아주 유사한 상황에 놓여 있어요. 팔레스틴 지역의 사람들은 생활 필수적인 물자들을 다 이스라엘의 검열을 받고
공급을 받아야 되는 삶을 살아가요. 자주적인 삶이라고 할 수가 없죠. 팔레스틴 지역의 사람들의 행동이 무모해 보일 수 있습니다. 왜 그랬느냐고 물어볼 수도 있는데요. 어쩌면 팔레스틴 지역의 사람들의 삶은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는데 우리가 원하는 삶을 어떻게든 살아보고자 하는 몸부림일 수 있죠. 물론 잘못된 몸부림이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북한이 지금 국제를 향해서 하고 있는 몸짓도 아마 팔레스틴 지역의 사람들과 비슷한 봉쇄에 당한 이들이 겪고 있는 어떤 잘못된 판단이라고 할 수도 있을 텐데요. 우리 집안의 가장이 밖에 나가서 힘으로 평화를 얻겠다고 큰 소리를 뻥뻥 치고 다니면 결국 피해받는 것은 우리 가족들이거든요. 이 와중에 팔레스틴 지역의 100만이 넘는 사람들의 그 아픔과 또 북한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살아가고 있을 동포들의 아픔에 대해서 우리가 기도 중에 기억하고 힘이 아닌 공존과 협력, 이런 진실한 평화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